크리스탈샵은 제가 가지고 있는 리벤스킨트 작품 중 유일하게 증축 작품이 아닌 작품이네요. 사실 라스베가스에는 두 개의 해체주의 건축 작품이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크리스탈샵입니다. 그런데 여기 명품몰입니다. 좀 기가 죽네요. 또 하나의 해체주의 건축 작품은 게리의 작품이 있는데요. 이때 답사 때 대나 온도가 40도가 넘어서 답사 다니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여기 호텔은 주차비를 안 받더군요. 그래서 밤에 맘대로 돌아다녔습니다. 리벤스킨트의 크리스탈샵을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라스베가스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차로 한 5시간 정도 걸리는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차로 로키 성매로 넘어가는데 그게 또 의외로 재밌더라고요. 하지만 여기 사막 지역이라서 갈수록 더워졌습니다. 자, 저기 바로 크리스탈샵이 보이네요. 여기 숙소는 그 유명한 벨라지오 호텔이었습니다. 여기서 걸어서 한 10여 분 정도 가면 바로 크리스탈 샵이 있습니다. 다만 낮에 여기 땡볕을 걸어가는 것은 좀 고역이었습니다. 크리스탈 샵은 호텔 아리아랑 많이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역시 리벤스킨트가 잘하는 비집고 들어가듯이 매스를 배치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접근이 지상층보다는 공중 횡단보도로 접근할 수 있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 그대로 땡볕에 노출이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 전 건너간 보도가 바로 저기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이는 게 호텔 아리아이고요. 역시 쾌락의 도시 라스베가스답게 크리스탈샵은 큼직큼직하게 명품샵 이름을 건물의 외벽에 노출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몰랐는데 건물 외벽에도 조명들을 설치하여 대낮과 다르게 건물을 다양한 색채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 더 슈퍼맨의 크리스탈처럼 빛나는 고독의 요소처럼 보이네요. 하지만 저렇게 삐쭉삐쭉한 외부 공간과는 다르게 내부는 또 그렇게 혼잡스럽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낮이면 또 낮대로 외부 건물의 외벽에 햇볕을 받아서 반짝반짝거립니다. 마치 크리스탈처럼요. 크리스탈샵은 입구가 여러 곳입니다. 먼저 아리아에서 접근할 수 있는 입구는 이쪽입니다. 여기는 지상층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현대 유대인 박물관처럼 높은 아리아 건물에 둘러싸여서 이 입구는 솔직히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여기가 호텔 아리아의 입구입니다. 엄청 큰 호텔입니다. 물론 벨라지오도 정말 만만치 않은 규모이지요. 이쪽으로도 출입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출입구가 거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접근한 횡단보도가 있는 출입구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는 지상층과 횡단보도로 진입할 수 있는 출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층 진입 공간은 약간 선큰 가든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남동측의 지상층 보도에서 바라본 크리스탈샵의 모습입니다. 구찌가 아주 크게 쓰여져 있네요. 크리스탈샵에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다양한 매수로 뽐낸 외부 형태에 비해서 내부 공간은 좀 평범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형태를 내부까지 끌어들여서 공간을 재구성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럼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지상층 공간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갔고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요. 지상층에서 1층, 한국 기준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들어온 곳은 사실 여기 지상층이 아니라 저기 1층으로 들어왔습니다.
계단 앞에 중앙 로비로 가는 거대한 복도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여기서 좀 더 앞으로 가면 이런 조형물이 나오는데요. 이 조형물은 더운 라스베가스 날씨에 딱 어울리는 조형물이었습니다. 저 유리통에 물이 헤어리치는데 정말 재미있는 오브제였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그것 말고 여러 오브제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솔직히 잘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해체주의 건축의 날카로움을 완화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제 중앙 로비 공간으로 가볼까요? 중앙 로비에는 이 독특한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걸 컨시어지라고 부르던데 글쎄요, 어떤 의미로 이런 이름을 붙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 아까 전 횡단보도와 연결된 출입구에 지상층 출입구가 나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지상층은 사실 1층, 즉 2층보다 좀 볼 게 없습니다. 크리스탈샵은 1층 공간이 지상층 공간보다 훨씬 더 인상적입니다. 먼저 제가 처음 소개했던 서쪽 출입구부터 소개해 볼까요? 여기가 바로 서쪽 출입구의 1층 공간입니다. 저쪽이 지상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이고요. 좀 더 뒤로 물러가 보면 이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자동차도 전시되어 있고요. 다만 여기서 천창이 멋지게 디자인 되었는데 화려한 명품 샵들 때문에 이게 잘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여기 계단을 중간쯤 내려가서 찍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연 디자인은 좀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네요. 이쪽 공간에서 여기 복도 쪽으로 해서 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에스컬레이터도 설치되어 있죠. 바로 이 에스컬레이터입니다. 그런데 계단과 같이 설치해 놓지 또 따로 떼어 놓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 복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복도에는 나무 형태의 화분들이 또 전시되어 있는데요. 여기 실내 공간을 디자인한 사람은 데이비드 로겔입니다. 친환경 디자인을 여기에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어울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천창은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복도를 빠져나오면 중앙 로비 공간이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 공간이 나옵니다. 저쪽이 아까 전 복도 부분이고요. 여기가 바로 전체 테라스 공간입니다. 여기 여러 샵들이 있는데 제일 인상적인 샵 디자인이 바로 펜디였습니다. 여기는 트레비 분수 인면을 사용해서 샵 파사드를 디자인했더라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시면 컨시어지를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컨시어지 내부에는 레스토랑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역시 크리스탈샵에서 가장 인상적인 공간이 이 컨시어지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겠네요. 저는 이것도 르벤스킨트가 디자인한 줄 알았는데 아니라니 왠지 좀 실망이네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시면 브릿지가 하나 연결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브릿지입니다. 그런데 다시 봐도 컨시어지는 이 크리스탈샵과는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네요. 이 브릿지에서 아래를 바라보면요. 동쪽 지상층 출입구가 이렇게 보이네요. 여기까지가 크리스탈샵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그냥 여기서 르벤스킨트에 대한 컨텐츠를 끝내기가 좀 아쉬워서요.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비록 내부를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바로 9.11 테러 사건을 기념한 그라운드 제로 옆에 있는 9.11 추모 박물관입니다. 원래 여기에 다시 세울 고층 빌딩 디자인 안으로 르벤스킨트의 작품이 당선되었다고 들었는데 무슨 건축법을 어겼기에 결국 그 당선안이 취소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요, 역시 유대인 버프를 받은 르벤스킨트는 9.11 추모 박물관을 디자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가서 저는
그냥 그라운드 제로만 보고 돌아섰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태껏 본 그의 작품들이 다 비슷비슷해서 또 다른 감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요. 물론 이런 저의 선택이 성급한 것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자신의 시그니처 디자인을 그렇게 반복해서 계속 쓰는지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물론 그의 초기 아이디어는 훌륭하지만 발전이었으면.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푸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